효비TV의 동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카 리뷰를 남길 건데요. 차종은 쉐보레 올류 말리부입니다. 18년 11월식이고요. 제 차예요. 제 차를 이제 첫 리뷰로 남길 건데, 오늘은 이 차가 실제 차주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할 여기 한 PD가 같이 타고 있는데요. 제 차를 리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 PD가 같이 탑승을 했고, 다음 화부터는 저 혼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점 3가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3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 이 차는 그냥 일단 짜세가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간지가 난다. 보통 이 국내산 차들은 디자인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좀 멋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처음 말리부를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잘생겼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앞뒤 안 보고 그냥 일단 질렀어요. 올류 말리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차감이 좋습니다. 남자는 또 하차감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문짝이 상당히 두꺼워요. 말리부가 문짝이 두껍고 해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이게 밀리는 그런 경차와는 좀 다르게 두꺼워서 탁 닫았을 때 그 소리가 완벽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남자로서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뽀대가 난다. 네, 그렇죠. 뽀대가 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 차를 볼 때 중요시하는 게 일단 짜세가 나와야 되고 하차감을 되게 중요시해요. 승차감은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승차감은 뭐 독일 3사, 뭐 벤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승차감을 따질 수 있는 거지. 국내산 양산 차량에서 그 승차감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승차감을 따지려면 사실 중형이나 준중형이 아닌 그런 대형급으로 이제 가야, 이제 고급 세단 쪽으로 가야 이제 그게 얘기가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형차 라인에서는 그렇다고 또 승차감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조용하고요. 고속주행 시 풍절음이나 그런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경쟁 차종인 현대 소나타, 그 다음에 기아의 K5, 르노 삼성의 SM6까지 다 한 번씩은 타봤던 것 같은데요. 그 경쟁 차종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도 상당히 조용하다. 평가가 약간 차의 겉멋에 많이 든 건 아닌지. 이게 겉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쉐보레 특유의 투박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이 또 화려하진 않아요. 외관 익스테리어는 잘 나온 편이죠, 상당히. 디자인이 잘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테리어에서는 상당히 투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신 IT 기능들도 그렇게 사실 다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국산 현대나 기아 이런 데에서 인테리어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죠. 다만 쉐보레 그 특유의 투박함이 있고 미국의 차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네. 말리부가 사고 시에도 되게 유명한 차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실 말리부가 사고 나서 이렇게 거의 반쯤 접혔는데도 운전자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이제 폐차를 시키고 다시 산 게 올류 말리부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쉐보레 차량, 특히 말리부 같은 경우는 그 안전성에 조금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세 번째 장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정성? 그렇죠.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차 자체가 되게 일단 묵직한 게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느낄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럼 그 단점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단점은 수리비가 비싸요. 뭐 국산 차라고도 하죠. 국산에서 생산을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부품 같은 경우는 국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외 본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만 국산차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 이때부터는 외제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나 아니면 그런 수리하는 게 정말 외제차만큼이나 힘들어요. 벤츠나 BM 이런 차량들이 생각보다 이게 사실 사고가 나면 수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런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근데 쉐보레도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류 말리부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죠,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더 뉴 말리부나 이 두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오류 이슈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아닌 건데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게 리콜 대상이 한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엔진이 이제 뭐 엔진 점검 뭐 이런 것이 이제 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질병이라고도 해요, 말리부에. 네. 뭐 출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뜨게 되면 어쨌든 요즘 차량들은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실제로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안 나가요. 네,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주행 중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딱 떴다 하면은 출력이 안 나왔다. 그럼 고속도로에서 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엔진 오류 이슈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잘 탄다, 뽑기가 좀 좋았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대충 한 14,000 정도를 탄 건데 정말 복불복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뭐 만도 안 탔는데 그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정말 오래까지 막 3만 4만 이렇게 타서 또 엔진 이슈가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떤 차량이나 결함은 하나씩은 있거든요. 뭐 리콜 대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그거를 뭐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올류 말리부는 중형차 라인 중에서도 상당히 뭐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단점은 글쎄요, 마지막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이 없는 게 단점 아닐까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단점이 두 개인 걸로. 아니 사실 단점이 별로 없긴 해요. 왜냐면 단점이 없는데? 네. 그럼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죠. 자, 단점, 마지막 단점. 굳이 사실 이게 단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를 굳이 뽑자면 뒤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살짝 좀 뉘어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편이에요, 말리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뒷좌석에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좀 불편하다 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만 사실 이 수직 시트라는 게요, 단거리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장거리로 갈수록 오히려 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시트가 승차감이 더 좋다고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이제 뒤에 이제 사람을 이제 지인들을 태울 때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뭐 그 정도?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LTG 트림이에요. LS, LT, LTG 이렇게 있는데, LTG 트림에 썬루프랑 세이프티 팩을 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두 개가 제일 비싼 옵션이긴 한데, 네, 그거 빼고는 일단 다 들어갔어요. HID나 뭐 이런 내비팩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오디오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내비팩이라는 옵션을 넣어야 이 사운드를 바꿔줘요. 보스 사운드. 보세. 사운드 중요하죠. 보세로 바꿔줍니다. 보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출고가 당시에는 3,400 정도였어요. 3,400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전시차였거든요. 전시차 할인이 들어가고 한 30만 원인가 들어가고 또 뭐 할인 기본적으로 무슨 이벤트 페스타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그때 한 300가량을 깠었어요. 이벤트 할인으로 300을 또 그렇죠. 할인을 해줬다. 보통 그 정도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딜러 할인, 딜러 할인. 딜러 할인까지 이제 넣다 보면 결국 제가 낸 돈은 3,070만 원 정도? 거의 3천만 원에 그렇지. 근접하는? 그렇지. 거의 한 300, 한 50 정도를 뺐죠. 그때 할인으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수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여기 이제 뭐 등록, 취등록세 이런 것까지 싹 다 해서 1,000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차값으로 나간 건 한 700선이었어. 나머지 원금이 대충 한 2,200 정도, 2,200인가 2,300 정도 남았었고요. 이거를 60개월 할부로 때렸죠. 네. 이렇게 하면은 매달 일단 차값만 37만 원 정도, 36만 5천 원 정도인데 대충 한 37만 원 정도라고 잡고, 다만 기름값은 생각보다 제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물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마다 다양한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많이 움직여 봐야 뭐 왕복 한 4-50km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기름값이 많이 나와봐야 15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네, 한 달에 주유비로 한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28살이었죠. 28살 기준으로 120 정도가 나왔어요. 1년에? 네, 그렇죠. 1년에 120이니까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 10만 원 꼴이죠. 그렇죠. 네, 한 달 10만 원 꼴. 그러면 57만 원이죠. 여기다가 세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두 번 내는데 말리부가 이제 상반기에 13만 원, 하반기 13만 원에서 한 대충 한 2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상반기에 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납을 하면 10%를 이제 할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깎아 먹으려고.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총 60만 원으로 거의 60만 원에 수령하는. 월 6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올려 말리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리부 오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연령층이 참 다양하세요. 보면은 제가 이제 말리부 동호회도 이제 하나 가입을 했는데 연령대를 보면 참 정말 넓어요. 그 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제가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은 말리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국산차는 타기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길바닥에서 흔하게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어쨌든 경쟁 차종이 소나타나 K5가 뭐 이런 경쟁 모델로 있는데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택시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택시가 있는데 말리부는 택시가 없습니다. 쉐보레는 택시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희소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너무 많이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유니크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짜세가 나오는, 짜세를 또 중요시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말리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패밀리카로도 저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안정성도 좋아서요. 공간도 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차량 외부적인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자신은 좀 잘생기고 좀 화려한 그런 익스테리어를 원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양카라고 하죠. 또 양아치 느낌은 안 나는 그런 걸로 나는 중형차 라인에서 사고 싶다 하면은 딱 말리부가 맞는 것 같아요.
중형에서 20대다운 20, 30대 그쵸. 젊은 층을 노린 그런 세련됨을 느끼고 싶다면 그쵸. 말리부가 답이다. 그렇죠. 자, 오늘 뭐 어쨌든 되게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첫 시간이라 참 너무 노잼이었나? 이게 사실 운전하면서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어쨌든 제가 조수석에서 실제 오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재미있게 하긴 할 거고요. 네, 좀 더 재미있게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차 올류 말리부 리뷰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어떤 차종이 될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